자, 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 2200번 들어오셨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4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신고서 문제입니다. 단, 부가가치세 이외의 부속서류는 우리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부속서류 있었죠? 그거하고 과세표준 명세의 작성은 생략하며 과세표준 명세는 나중에 세무 1급을 들으시면 우리가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의 차이 나는 걸 별도로 적어주는 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거 생각하고 법인세도 안 배웠는데 이거 내면 안 돼요. 자,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이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냥 신고서나 작성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신고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냐면 11시 방향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여러분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메뉴예요. 압도적으로. 자, 클릭.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자고로 여러분 조회는 이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회 기간의 첫 번째가 4월달 조회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하고 엔터 한 다음에 그냥 엔터만 주구장창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아니, 치셔도 되고, 4월 1일, 6월 30일 치셔도 되고. 맞죠? 그냥 4월 잡으신 다음에 엔터 쭉쭉쭉쭉 누르면 지가 알아서 기간 세팅해버려요. 맞죠? 자, 요렇게 하고, 자, 우리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 왼쪽이 우리가 정기신고, 요걸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가 명세서라고 했고, 이렇게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건 오른쪽에 입력해야 왼쪽에 반영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뭐 7번, 12번, 14번 얘는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훑어보면 7번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 이게 아까 있던 예정신고 때 내가 매출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자 할 때 여기다 잡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은 예정신고 때 매입을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그걸 신고하고자 할 때 12번에 잡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걸 여기다 잡으시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저께 배웠던 의제 매입세액도 세금 계산서 안 받았죠.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지만 매입세액 있는 것으로 의제해서 공제해줬으니까 있는 거 여기에. 오케이? 이렇게. 예.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하고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애는 아예 오른쪽에 입력해야 되겠다라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제발. 물론 많이 입력해 보시면 나중에는 이런 거 안 해오고 그냥 클릭 여기 해야 되겠네 바로바로 커서 가요. 자, 그럼 다시 해보죠. 자, 우리 아까는 아니고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빨간색이 뭐 입력하는 곳이었어요? 공급, 그죠? 매출 입력하는 거, 이거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이 매입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게 매출과 매입 아닌데 공제되는 놈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점 볼게요. 좀 어렵게 제가 만들었어요. 죄송. 자,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점 밑줄. 자,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인데 영세율 매출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완전하게 10%가 아니겠죠. 영세율은 공급가액의 0%니까. 맞죠? 그리고 계속 밑줄. 공급가액 4억 원, 세액은 3,500만 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액을 보시자마자 10%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10% 공급가액 쪽이에요. 공급가액 중에서 10%는 3억 5천인 거, 그죠? 3억 5천이어야 세액이 3,500일 거 아니에요. 그럼 0%는? 그렇죠. 5천이 돼야지, 5천.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1기 확정신고 기간에 10% 재화용역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은 3억 5천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이 5천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밑줄 가로 별표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가산세 중에 하나예요. 자, 밑줄입니다. 자, 이 중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액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세액은 500만 원이 포함. 밑줄 치시고. 여러분, 우리 법인은 무조건, 우리 시험에 법인이에요, 당연히. 법인은 반드시 뭐 발급해야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근데 뭐 발급했대요? 그래서 5천만 원 종이 발급했다라고 했잖아요. 혹시 법인이 종이 발급하면 가산세 몇 프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몇 프로? 1%?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월요일날 배웠는데. 아니에요. 월요일날 배웠는데. 이틀 전에 배웠는데. 이틀 전에 했는데. 복습 안 하는. 자, 근데 중요한 게 어디다가? 5천에다가 500에다가. 중요해. 또, 요거 숫자 잘못 입력해가지고 피 보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20분 전에 했잖아. 내가 얼마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세액 기준이고,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액이 안 나오면 금액 기준이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액이 500인 거예요, 지금? 얘는 최종적이 아니에요. 요 세금 계산서 매출액만 따진 거잖아요. 아직 최종적인 신고 납부세액은 안 나온 거야, 아직. 얘만 놓고 보면. 우리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은 최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중에 하는 거예요.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5천만 원에 대한 1%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집어넣으셔야지 500만 원 넣으셨다가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아셨죠? 조심, 진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점. 그럼 여러분들이 훑어보시면, 그럼 우리가 10% 세금 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 3억 5천은 몇 번에다 입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화면이요.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가 10% 과세 매출입니다. 그죠? 10% 과세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게 1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자고로 종이 발급한 거 여기다 넣어요? 넣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자의적 해석 금물이라고. 전자라고 안 돼 있고, 전자 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든 종이든 다 넣습니다. 조심. 그래서 여기에 3억 5천이었죠? 3억 5천. 네.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한 공급가액은 몇 번에다가 딱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건. 몇 번? 저거 번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죠? 그래서 5번에다가 5천만 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가산세는 그냥 몰아서 할게. 가산세는 여러분들 일단 여기 입력하는 게 뭔 중요하니까 가산세는 부수적이고 일단 가산세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이에요. 첫 번째 점은 중요해서 밑주신 거고요. 두 번째 점. 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500이래요. 그럼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카과하고 현과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신고서 몇 번 입력해야 될까요? 보시면. 그렇죠. 세액이 있다라는 건 10% 과세 매출이죠. 맞죠? 그래서 4번이요? 3번. 그죠? 3번 여기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니까 여기 3번에다가 500만 원 집어넣으셔야 되겠지.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됐어요?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점 보니까, 자,
정규 영수증 외 과세 매출액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적격 증명 서류 아닌 과세 매출액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보니까 공급가액은 70만 원이고 세액은 7만 원인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래요.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고 밑줄.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님. 뭐 이 말은 뭐냐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닙니다. 업종이 아니니까 그냥 현금 매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맞죠? 그럼 현금 매출하면 아예 증빙 자체가 없지만 과세되는 매출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건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점은 어디다 입력해요? 신고서. 그렇죠. 4번에다 잡습니다. 자, 여기 4번이 기타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 또는 적격 증명 서류 아니다. 한마디로 무증빙 10% 과세 매출이나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적격 증명 서류 아닌 10% 과세 매출분, 즉 건별을 4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예. 금액은 70?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볼게요. 자, 네 번째 점 보니까 해외에 직수출한 게 4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일단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이죠. 근데 외국에 수출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외국 사업자가 한국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영세율 매출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매출이죠. 직수출은. 그럼 신고서 몇 번에다가? 그렇죠. 6번. 영세율이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은 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에다가 4천만 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별표. 회수길이라고 돼 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밑줄. 회수길이 2년 6개월이 지난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님 1,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대손세 공제 있죠. 우리 대손세 공제에서 내가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인데 2년 이상 경과하면 맞죠?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인데 2년 이상 경과하면 그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어야지만 대손세 공제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요게 제일 어려워가지고 요때 집어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잘 하시는데. 그러면 대손세 공제예요? 그러면 우리 대손세 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빼죠. 빼니까 매출세액에서도 빼야지. 맞죠? 그래서 얘는 빼기로 잡아야 될 일단 중요한 게 빼기. 만약에 회수했다라고 하면 토해내야 되니까 납부가 플러스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출세액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납부할 세금에서 빼야 되니까 빼기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얘는 여러분들 신고서 화면 보시면 몇 번에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8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자의 대손세 공제가 되거나 회수하면 8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보시면 8번 금액 막혀져 있죠. 클릭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세 계좌 보셔야 돼요. 자, 얼마? 그죠? 세액, 이건 110분의 10 안 해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딱 봐도 100만 원이잖아요, 세액은. 맞죠?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치시면 안 되고, 빼기 넣어야 돼, 빼기. 빼기. 마이너스, 빼기 100만 원, 이렇게. 아셨죠?
요거 이렇게 잡으셔야 돼. 꼭 그래서 부호 조심하셔야 돼. 대손색 쪽은. 그리고 또 조심하실 게 대손색 공제는 언제만 된다? 확정 신고 때만 되니까 혹시 예정 신고 문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2개 있죠. 매출 쪽에 마지막 점 2개 묶어서 별표. 가산세 미리 할게요. 미리 할게요. 일단 요거 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점 볼게요. 매출 쪽에 6번째 점. 자, 보면은, 2024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급분 매출 5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2024년 1기 예정신고 시 누락이 됐대요. 한마디로 내가 3월달이니까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1기 예정신고 기간 때 카드 매출을 한 거에 10%로 그건 잘 발급해줬어. 근데 신고를 깜빡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깜빡해가지고 이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죠. 우리가 예정신고 시 누락돼서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요게 신용카드 발급분 과세 매출인 거잖아요. 그럼 요거 몇 번에 잡아야 될까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몇 번?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원하던 답은 7번이었어요. 7번. 원칙 7번 여기. 원래. 예. 그렇죠. 이게 예정신고 누락 오해하시면 이거 예정신고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할 때 7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7번은 오른쪽에 요 상세니역 있죠.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임. 오케이?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는 건데 예정신고 때 어떤 과세 매출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33번이에요? 34번이에요? 34번이지. 세금계산 아니잖아요. 기타? 오케이? 그래서 34번에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얼마로? 얼마? 500. 500. 금액. 부가세 제외된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500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신고 때, 네, 세금계산서 아닌 과세 매출이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볼게요. 마지막 점, 매출 쪽이 마지막 점. 읽어보면, 2024년 2월 발생한 직수출. 자, 직수출이래요. 직수출 5천만 원이 2024년 1기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2024년 1기 예정신고 때 누락돼서 이를 확정신고 때 신고한대요. 그럼 조심하실 게 이 직수출은 확정신고 때 한 직수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건 예정신고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1기 확정신고 입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1기 예정신고 때 직수출한 5천만 원 있는데 이거를 신고를 깜빡해서 확정신고 때 뒤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몇 번 입력하면 될까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을 확정신고 때 입력할 때 몇 번? 7번 여기.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오른쪽에 잡아야 되니까 몇 번에다가 36번 그렇죠. 36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아닌 매출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아닌 매출을 예정신고 때 5천만 원 누락했다. 이를 확정신고 때 하고자 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가산세입니다. 왜 가산세? 얘는 예정신고 때 했었어야 될래요. 예정신고 때 영세율 매출 있습니다 라고 신고했었어야 되는데 확정신고 때 뒤늦게 한 거잖아요. 그럼 영세율 매출 신고를 뒤늦게 한 거니까 가산세 두드려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산세 판단한 게 두 개입니다. 아까 종이 발급한 거,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뒤늦게 한 거. 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럼 아까 그 신용카드 누락한 건요? 그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직 가산세 판단 못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 했죠. 그럼 가산세는 어디서 입력하시는 거냐면 여기 26번 쪽 보시면 카 보이세요? 카? 카? 요 카에 클릭하시면 카. 클릭. 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가산세 명세가 떠요. 보이시죠? 그럼 가산세 명세가 뜨는데 일단 우리가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여기에요. 세금 계산서. 그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인이 종이 발급하면 전자를 발급 안 한 거기 때문에 미발급입니다. 미발급. 맞죠? 아까 얼마였지? 5천이었죠? 5천? 종이 발급한 게 500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천. 하고 엔터 누르면 원래 미발급이 2%니까 2%를 곱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몇 프로라고 했냐면 1%라고 했죠. 종이 발급한 뭐라도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얼마로 바꾸시냐면 5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되실까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FM입니다. FM 원칙. 다만 요것도 인정. 여기 1% 여기 있잖아요. 1%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지연 발급에 5천만 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르게 한 거예요. 뭐냐면 미발급에 넣고 얘는 2%인데 1% 고친 거잖아요. 얘는. 그렇죠? 근데 얘는 1%니까 1% 외우고 있니? 이거는 시험 목적상 복수답을 인정해 주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둘 다 인정. 자, 그리고 가산세 하나 더. 여기. 영세율 74번입니다. 영세율 매출액을 예정신고 때 썼는데 예정신고 때 신고 못했잖아요. 확정신고 때 했죠. 그렇죠? 그러면 가산세 두드려 패야 돼요. 얘는 금액밖에 입력 못합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얼마였어요? 그렇죠. 5천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금액은 여기 5천만 원 집어넣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0.5%를 곱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얘는 이름에 어떤 가산세가 들어가냐면 신고불성실이 들어가요. 그럼 신고불성실이 들어가는 요 가산세 두 개는 네,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지났지만 조금이라도 일찍 신고해주면 깎아줄게 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주시냐? 맨 아래쪽. 기타 자료 보이세요? 기타 자료? 기타 자료 맨 마지막 점이에요. 밑줄 좀. 자, 부당 과소 신고는 아니며 1기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은 2024년 4월 25일이고 확정 신고 납부일은 2024년 7월 23일이다. 우리가 지금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때 한 게 7월 23일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은 4월 25일까지였죠, 원래가. 1기 예정 신고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1기 확정 신고 때 했잖아요. 맞죠? 그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개월은 넘겼어요. 되세요?
1개월은 넘겼지만 3개월은 이내입니다. 이내니까 몇 프로 가면? 그렇죠. 우리가 75% 가면, 그리고 여기에서 75% 가면은 신고 불성실 들어가는 애들만 해당이에요. 해당? 음. 네, 그러면 여기 25만 원은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잖아요. 맞죠? 그럼 감면을 고려하면 몇 프로 곱하면 돼요? 75%요? 25%? 그죠? 여기 가산세 입력을 가산세. 감면이 아니라 25만 원에 75% 깎아주는 거니까 그럼 깎아주는 걸 뺀 게 가산세가 돼야죠. 맞죠? 그럼 여기에 25% 곱한 걸 내라라는 거 75% 깎아줄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25만 원에 25% 하면은 62,500원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62,500원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가산세가 많이 빡세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집어넣었어요. 자, 일단 쉬실게요. 아니, 매입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쉬셨다가요, 10시 45분에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쉬시죠. 10시 45분에 시작.